좋아요, 구독! 오늘의 뉴스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공매도 금지 시행 첫날인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우리 주식 1억 4,426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는 5,131억 원, SK하이닉스는 3,068억 원 사들이면서 순매수 상위 종목 1위와 3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한미반도체도 834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오늘은 섹터 전반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은 가시화되는 가운데 사실 주가는 그 온기를 반영하고 있나라는 의문이 드는 시점입니다. 공매도 금지 이후로도 반도체 주가 그래도 약간 외국인의 매수세가 몰리기도 했는데 일단 지금의 주가 향방은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네, 시장 대비 엄청나게 강세죠. SK하이닉스 기준으로 신고가 나고 있고요. 시장이 하락으로 계속 내리꽂고 있는 동안 신고가가 나고 있는 종목이 몇 개 되지 않는데 그중에 시가총액 2, 3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 대비 적어도 20% 이상의 초강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굉장히 부진해 보이지만 시장 수익률을 올해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시장이 벌써 마이너스 한 5% 이상 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플러스 지금 10% 이상을 내고 있단 말이죠. 삼성전자 기준으로도 벤치마크 대비해서 거의 한 17%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강한 거고요. 한미반도체의 실적 때문에 오늘 급락하고 있는 종목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지금 반도체 52주 신고가 종목 중에서 지난 금요일을 되돌아보면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HPSP, ISC 이런 종목군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를 빼면 종목이 없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의 핵심 포인트는 반도체가 가장 강하게 버티고 있다. 그다음에 지금 수출 지표도 뚜렷하게 회복되면서 반도체를 제외하면 실제로 종목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반도체 시장과 비교했을 때는 좀 관건이 되는 종목인데 좀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미 반도체 앞서서 이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도 10%대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큰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 건데 그래도 증권가에서는 이런 어닝 쇼크 상황 속에서도 목표 주가를 올려잡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실적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네, 일단 매출이 빠지면서 고정비는 줄이지 못했는데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익이 급감하는 양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아직 누적으로 보면 작년 대비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건 맞는데 3분기에 약간 축소될 것이다라는 어떤 두려움은 있었습니다만 이 정도까지 빠질 줄은 다 몰랐던 거죠. 그런데 지금 HBM3, HBM3 2, 그다음에 HBM4라고 하는 이 기조가 바뀔 거냐? 바뀌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AI 관련된 서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관련돼 있는 그런 메모리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추세가 꺾이지 않을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3분기의 실적이 이렇게 확 꺾여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예정된 실적이 계속 나와도 PER이 40배에 육박하는 부담스러운 수준이었는데 3분기의 실적이 이렇게 훅 떨어지면서 올해 기준 트레일링으로는 벌써 50배 가까운 PER이고요. 내년도에 실적이 급하게 빠르게 올라가지 않으면 그러면 밸류에이션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란 말이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올 한 해 내내 이렇게 강세를 보였던 후공정 관련주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시각을 한 발 뒤로 물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도 일종의 차익 실현 정도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비중 축소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신규 접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는 추가 조정이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까지 이익이 빠르게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회사 쪽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인 배당 정책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주가는 더 빠지고 있는 국면이죠. 따라서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 긍정적인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보유자들은 비중을 줄이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신규 매수는 추가 조정이 좀 나타난 이후에 들어가시는 것이 좋겠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꺾였느냐?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로 봤을 때 꺾이진 않았지만 일단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비중을 좀 축소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 신규로 접근을 하실 때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취해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편 또 IPO 대우로 꼽히면서 상장했던 파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실적 어닝 쇼크 역시나 기록하면서 급락세를 보였고 오늘 역시도 큰 힘을 내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2%대 강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시장에서는 봤을 때 파도가 입장문을 통해서 반도체 업황의 혹한기가 너무 길었다라는 것을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주가도 흐름이 좋지 못하다. 뭐 일단 상장 당시에 뭐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문을 밝혔던데 그러면 이 파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파도는 일단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물량이 빠지면 실적이 앞으로도 이렇게 편차가 심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번처럼 그렇게 상장 기업, 그러니까 시총이 뭐 1조가 넘었던 기업이 뭐 3억을 기록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지 몰라도 어쨌든 이렇게 실적이 한쪽에 쏠려 있는데 그러면 그쪽의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이렇게 실적 편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면 이 종목을 밸류에이션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 종목 핵심 포인트는 결국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것인데 회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4분기에는 일정 부분 회복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SK 하이닉스 향 물량인지 아니면 다른 회사 물량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회사 하는 일이 결국은 낸드 플래시를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러, IC 컨트롤러를 만든다라는 것인데 이런 컨트롤러를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네. 진입 장벽은 충분히 높은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렇게 한쪽에 올인하고 있다가 그쪽이 매출을 떨어뜨리면 언제든지 실적이 급감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투자자들이 모두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이 회사는 신뢰를 회복하기 이전까지는 우리가 공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에는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벽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회사가 상장되었던 가격의 적절성, 그다음에 매 분기 어느 정도의 실적을 보일 수 있는지 항상성 이런 것들의 기록이 부재하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뭐 최근에 주가의 조정폭이 크게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트레이딩 물량을 제외한다면 진입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 그래서 파도는 좋은 기업이지만 좋은 기업이 좋은 주가일 때 들어가야 되는데 네. 현재 좋은 주가임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 관점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파도는 먼저 신뢰가 회복되는 것이 우선일 것 같고요. 아무래도 하나만 보고 바라본다라면 사실 좀 위험성이 있다라는 걸 이 파도를 보면서 알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강화되어 있는 미국의 제재를 좀 피할 수 있는 중국을 맞춤한 AI 반도체를 내놓겠다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엔비디아의 행보가 우리 반도체 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립적이고요. 다만 이 엔비디아의 행보로 봤을 때 국가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그 국가의 선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게 제가 보기엔 거의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미국이 나서서 엔비디아의 이런 바뀐 전략까지 모두 다 차단하는 모습을 보일 거냐? 그건 뭐 알 수 없지만 만약에 그런 강도로 간다면 뭐 엔비디아가 급락할 것이기 때문에 그럼 엔비디아 급락하면 엔비디아의 최근에 뭐 시가총액도 꽤 커진 상황에서 엔비디아 향 종목군들도 꽤 많고 이런 종목군들이 미국 시장에서도 가장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종목군들인데 이런 종목군들을 모두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도 일종의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규제를 하면 자꾸 규제를 기업들이 피해가려고 하니까 네. 그러면 매번 규제를 피해갈 수 없을 정도로 꽁꽁 하게 이렇게 규제로 쌀 수 있는 정도의 규제를 할 것인가? 그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일단 그 국가가 반도체 어떤 중국으로의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는 첨단 기술을 막는 데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예 차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와 관련돼서는 국내 입장에서는 분명히 수혜가 되는 부분도 있고 피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일단은 중립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대형 메모리 업체에게는 그래도 다소 긍정적인 부분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대형 메모리 업체들에게는 비교적 긍정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엔비디아 미국이 계속해서 제재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 첨단 기술 부문도 아무래도 계속해서 다 잡아낼 수는 없을 겁니다. 제재를 한다면 또 피해가는 관점도 계속해서 취할 텐데 전반적으로 보시기보다는 대형 메모리 업체를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로 이제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반도체와 관련된 11개 종목을 한 1조 원 이상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가의 시각도 사실 뭐 반도체 업황은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조가 많은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건 감산
효과로 인해서 사실 반도체 실적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잖아요. 근데 이 감산 기조가 정상화가 된다면 다시 또 반도체 업황이 얼어붙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일단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방향과 속도에 대해서 방향은 돌았습니다. 분명히 네. 방향은 저점 찍고 돌았고 여기서 이제 논란은 속도 논란인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처럼 뭔가 HBM에서 그립을 잃고 급해 보이는 업체가 다시 증산을 하기 시작하면 반도체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건데 이건 또 무슨 변수와 맞닿아있냐면 수요가 늘어나면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증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생각보다 크게 안 늘면 여전히 반도체 가격의 상승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난 3분기부터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에서 방향은 돌았다. 그런데 속도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 속도에 따라서 마진의 크기가 정말로 플렉서블하게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익이 내년에 60조, 70조 나올 수도 있고 30조도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동성을 고려하면 우리가 PER 관점으로는 투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PB 관점으로 접근해 봐야 되는데 PB 관점에서 삼성전자의 밸류 밴드는 1배에서 2배 사이, 그러니까 2배를 약간 넘어서거나 1배를 약간 밑도는 정도의 그 밸류로 봐야 되는데 최근에 기록했던 5만 원 정도가 PBR 기준으로 1배 미만이었고요. 거기서 강력하게 반등을 해서 벌써 7만 원대까지 올라선 상황이죠. 그러면 일단 방향을 돌아선 건 반영한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얼마나 주가가 더 움직일 거냐는 향후 이익 흐름이 얼마나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방향이 돌았다는 것을 믿고 계속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너무 욕심 부리는 것도 제가 보기엔 조금 오버액션이고요. 그렇다고 여기서 반도체가 다시 수요가 급하게 딸리고 공급이 늘어난다고 해서 다시 급하게 내려간다라고 보는 것도 제가 보기엔 적절한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계속 비중을 늘리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다소 밸류가 비싸 보이는 후공정 쪽은 조금 줄이고 반도체 내에서도 지금 미세화 공정은 피해갈 수 없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미세화 공정 쪽에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게 저는 여전히 중요한 대응 전략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는 속도보다는 방향성을 보시되 미세화 공정과 관련된 기업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반도체 섹터 전반을 바라봤는데 탑픽 종목은 그럼 어떤 걸까요? 근데 탑픽은 그럼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면 그 논란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반도체 종목을 보면 되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종목으로서는 솔브레인 보고 있는데 솔브레인이 반도체 소재 종목입니다. 자, 이 반도체 소재는 지금 투자를 더 늘려서 만약에 가동률을 끌어올리면 소재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수익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다시 감산으로 가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소재는 일정 부분 바닥을 찍었고 만약에 증산을 하게 되면 수혜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고 현재 밸류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구간이니까 솔브레인 같은 미세 공정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소재를 만드는 기업은 저는 지금도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또 상대적인 강세가 그래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매수는 현재 가격보다는 조금 더 눌렸을 때 한 26만 원 아래에서 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목표 가격은 이 종목의 PER 기준, 내년도 PER 기준 한 15배 정도, 그다음에 PB 기준도 한 2배 정도를 볼 수 있는 32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제시하고 싶고요. 손절 가격은 최근에 올라오면서 강력한 저항선을 돌파했던 한 24만 원 정도의 지지 라인을 보시는 게 현실적인 목표 지지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